안녕하세요. 취업 홍보대사 18학번 유재원입니다. 지금 저는 그 졸업생 인터뷰 촬영하려 이제 가고 있는데요. 졸업생 인터뷰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터미널 가주세요. 핸드폰 하나 더 있으면 저거 찍는 건데. 뭐? 타임랩스. 타임랩스를 다른 핸드폰? 어떻게? 그냥 버스에다 세워놓고 우리 버스에서 좋아하는 타임랩스 켜놓고. 짜라락 돌리는 거? 안녕하세요. 취업 홍보대사 유재원입니다. 저희 지금 졸업생 인터뷰 촬영하러 이제 취업 홍보대사 전상현 친구랑 이제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나도 차 타면 자거든? 특히 아빠 엄마 차? 너희 초록 매실과 토요타를 찍어주지. 이거 찍어줄래? 예. 뭘 먹고 갈까?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요. 애매하지 않나? 도착하면 2시 반쯤 안 돼. 30분 먹더라도 가서? 와, 여긴 뭐야? 생겼어요. 어디? 난 대박. 너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많은데 맨날 오는 데가 여기. 가산 뭐였지?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아이고.
영상 찍고 있는 거. 힘들어. 마스터치? 어디 있어?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힘들어. 감자탕. 네, 안녕하세요. 취업 홍보대사 유재원입니다. 네,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졸업생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졸업생분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시고 이제 현재 LG노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구현 소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했다시피 저는 건국대 글로컬 컴퓨터공학과 13학번 권구윤이고요. 졸업은 2019년도 2월달에 해서 지금은 사회 경력이 한 4년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세한 얘기는 주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는 끝났고 이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나 분야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일단 학부생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보보안 쪽 지금 현재도 직무를 하고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이제 알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LG 이노텍으로 이제 경력 이직을 했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정보보안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이제 궁금한데요. 정보보안이란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정보보안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구입해서 그런 리스크를,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도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어떤 유관 부서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협조를 구하는 게 많이 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약간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보람차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보람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굳이 보람찬 걸 찾자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이제 그 기간 안에 잘 끝나서 뭐 그래도 팀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고생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때 잠깐 이제 하고, 제일 보람찬 건 이제 월급날에 돈 들어왔을 때 그때 한 달 동안 잘 살았다.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보람차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정보보안에 관련된 업무들이 또는 분야가 이제 미래의 전망이 저희 국내나 뭐 세계적으로 어떠한지 좀 여쭙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정보보안에 관련돼서 미래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컴퓨터과 1학년 때도 항상 했던 얘기예요. 정보보안은 유망 직종 탑10 안에 드는 직종이다. 와, 지금 똑같아요. 계속 앞으로 어쩌면 더 강조될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학년 때나 지금 사회생활 4년 하고도 정보보안이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업종이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유망한 건 다 알지만 유망하다고 해서 다 그쪽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유망하기도 한데도 아닐 수도 있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유망 직종은 또 맞으나 또 그래도 또 미래적인 엄청나게 또 기존보다 또 엄청 유명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이때까지 약간 어떤 LG노텍의 약간 분야, 직무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권구현 선배님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뭐 취업 활동이나 이런 준비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당시에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좀 최종의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제 4학년 때 딱 알랩에 그 공채에 지원했을 때 스펙은 그냥 이제 정보보안 정보 처리 기사 하나랑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거 자격증 하나랑 그리고 이제 관련된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장관상 하나 받았던 거 하나랑 장관상 그거랑 이제 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준비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내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동아리, 학과 내 동아리 그 세큐리티를 통해서 외부 수업을 좀 듣고 거기서도 이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한 3개 정도 준비해서 알랩 공채 될 때는 그 포트폴리오를 중점으로
냈었고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이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내부에 있는 소모임 같은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작성하시고 그에 맞게 잘 대응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약간 전공적인 스펙 말고도 요즘 회사에서는 이런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이 지원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이제 인성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로 필요한 인성적인 역량은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관부서한테 협조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사람 상대할 때 이제 성향이 내향적이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네, 제가 내향적인데 집에 오면 지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말 걸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지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지 않을까.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좀 이제 역량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선배님께서 약간 이런 해당 직무 타 지원자들보다 조금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역량이 있으실까요? 알랩 공채 때 면접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저는 실무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줬을 때 그때 면접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봐줬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어느 정도 이제 대화하는 거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말을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서 두 가지 부분이 좀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렙 공개 채용 공채일 때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거다 보니까 타 지원자들보다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게 더 좋게 다가갔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알렙을 먼저 공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채용 절차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알렙이랑 LG노텍 이렇게 두 가지 채용 절차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였기 때문에 그때는 1차 먼저 이제 서류 검토가 있어서 서류 절차를 넘어가면 이제 1차 면접이 있었고, 1차 면접 때는 보통 이제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함께 일하게 된 팀장 아니면 그 팀 내 뭐 좀 높으신 분들, 부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기술적인 실무적인 것만 위주로 많이 물어봤었고, 2차 때는 이제 인성 면접이라고 다들 하니까 이제 좀 더 높으신 분들, 팀장급 이상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인성에 관련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너라면 어떻게 해볼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알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는 인턴 제도가 좀 있어서 한 2개월 반 정도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 면접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직원으로 전환됐었고, 이제 경력 이직 같은 경우는 알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자소서나 경력 기술서 같은 거를 제가 따로 써서 LG 이노텍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 같은 경우는 서류 검토,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인성 면접이고, 대신에 이제 경력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용 절차를 거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기간이고, 내가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멘탈적인 관리 부분에서도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멘탈적인 거는 일단 하나의 채용 절차에만, 그러니까 하나의 채용 공고에만 지원을 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지원을 다방면을 했을 텐데, 하나에 떨어진다고 해서 딱 떨어지면 갑자기 하기 다 싫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하루는 그냥 푹 쉬고 다음날 바로 이제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듯이 그런 식으로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사가 확정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공채에서 입사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은 또 어떤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때는 알렙에서는 일단 최종 면접 확정이 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쁘긴 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일할 거에 대한 좀 생각도 막연하게 들어서 앞으로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지만 좋지 않았다. 좋았지만 좋지 않았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합격하기 전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면접이랑 아까 뭐 인성 역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적성이라는 시험도 요즘에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 좀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지. 저 같은 경우는 인적성은 따로 이제 알렉 같은 경우는 인적성이 없었고 경력 이직을 할 때는 네. 인적성에서 적성을 빼고 인성만 봐요. 아, 인성만. 네,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LG그룹이라든지 다 인성 테스트만 경력은 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롯데도 어차피 경력직은 인성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대로 하면 잘 나올 거고 솔직함. 네, 적성 같은 부분은 제가 따로 보지 않아서 이렇게 조언을 따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국내에도 좀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어떤 면접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최근에 면접 많이 봤던 거는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때 경력 준비를 좀 하면서 여러 그룹 면접을 좀 봤었는데 주로 이제 압박 면접보다는 실무에 엄청 가까워져서 네. 실무진하고 밀착해서 너가 뭘 할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가 뭐 인성도 좋고 그거 다 이제 후순위를 놔두고 이 친구가 거기에 입사했을 때 당장에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의 약간 그런 특징 중에서 이제 서류를 합격하시고 이제 각각의 채용 절차 준비 기간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준비 기간은 또 얼마나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채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한 뒤에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그 한 달 동안 면접 준비도 해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시는 분 좀 업계에 같이 계신 분한테 찾아가서 면접을 모의로 한번 봐보면서 어떤 거 물어볼지 좀 예상 좀 해보고 그 답변으로 뭐가 좋은지 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예상 질문지를 한 50에서 한 7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것만 거울 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건국대학교 재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이제 선배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학년별로 뭐 굳이 학년별이 아니더라도 재학생일 때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관련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뭐 대외 관련이라든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이제 아는 쪽은 컴퓨터공학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솔직히 나갈 수 있는 직무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간단하게 시작해서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이런데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저학년일 때는 그 학과 수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외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서 학과 수업 이외에도 요즘에 잘 돼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 대외적으로 많은 코딩 캠프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관심을 가지되 학점을 잘 쌓아놓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돼서는 본인도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을 테니까 마음가짐이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직종 직무에 가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자기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 그분이 말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맞춰보고 본인이 이제 어학 같은 거는 공공에서 막 가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있으면 좋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보다는 가장 본인이 실무에 가까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학년 때는 최대한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고학년 때는 실무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자신이 종사하고픈 분야가 정해지면 그쪽 관련으로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 이런 분들에게 실무적인 거 여쭈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약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같은 충주에서 뭐 비슷한 음식점을 가고 비슷한 주점에 가서 술 먹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 각자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뭘 더 하라기보다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앞날을 잘 설계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권구윤 선배님의 졸업생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저기부터 45일